오늘은 쿠팡의 2분기 성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쿠팡의 김범석 CEO는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제공했는데 이를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고객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익성의 향상과 높은 성장을 중심적으로 회사가 전진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쿠팡의 비즈니스 플라이휠은 계속 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급증하고 있는 매출과 성장세가 오히려 빨라진 활성 고객 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활성 고객 수의 증가율은 2022년 4분기에 1%,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5%, 최근 2분기에는 10%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 세그먼트에서 소비자의 참여도도 증가하고 있죠. 이런 두 가지 트렌드는 쿠팡이 제공하는 가치가 한국 소매 시장에서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쿠팡이 아직도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걸 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쿠팡은 현재 3년 내에 5,500억 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성장하는 소매 시장에서 10% 미만의 작은 점유율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김 대표는 이번 분기에 재무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과 100억 달러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쿠팡이 초창기에 손실을 낸 걸 감안하면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회사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상당한 회계 수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에는 1억 4,500만 달러의 순수익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영업현금 흐름과 조정된 이비다가 조화를 이루면서 쿠팡은 장기적 목표인 조정된 이비다 마진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쿠팡의 성장 이니시티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로켓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강조되는 패션과 뷰티, 그리고 직접 판매를 뛰어넘어 제3자 판매까지 성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와 풀필먼트 같은 서비스도 비즈니스 전반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이츠, 플레이, 그리고 대만에서의 이커머스가 포함된 디벨로핑 오퍼링이라는 이 세그먼트는 역시나 밝은 미래를 보여줬는데요. 첫째로 쿠팡 이츠는 유닛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배달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단계에 도달을 했고, 다양한 고객 경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각 배달에서 나오는 이익 마진을 다시 와우 회원들에게 모든 주문에서의 10%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이 플라이휠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CEO는 이 이츠가 쿠팡 전체 생태계에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츠 고객들은 이커머스에서도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와우 멤버십을 유지할 가능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관해서는 실제 성과가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2분기 동안 대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쿠팡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에서의 로켓 배송은 한국에서의 초기 10개월보다 더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자 올해에도 대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막무가내로 현금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는데요. 먼저 활성 고객 수가 19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 고객당의 순 매출이 309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인데요. 고객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쿠팡 사용량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쿠팡의 순 매출은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을 세분화해서 보면 한국의 이커머스가 포함된 프로덕트 커머스 세그먼트는 순 매출 57억 달러로 환율을 고려하면 21% 증가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2분기에 쿠팡의 배송, 로지스틱스 서비스인 FLC의 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매출이 보고됐다면 이젠 쿠팡이 가져가는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잡히는 건데요. 이로써 FLC에 대한 매출 자체는 감소할 수 있지만 사업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서비스 매출은 5억 6,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디벨롭먼트 오퍼링이라는 신사업 부분의 순 매출은 1억 5,600만 달러로 환율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총 1억 4,800만 달러로 1년 전에 6,700만 달러 손실에 비해선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현금 흐름을 보면 6개월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이 13억 달러를 창출했는데요. 역시나 전년 같은 기간 7억 달러 손실 대비해서 굉장히 큰 호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쿠팡은 아마존과도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 현금 흐름이 회계적인 이익보다 훨씬 높고 이렇게 좋은 현금 흐름이 회사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 캐펙스는 4억 7,200만 달러로 전년에 3억 3천만 달러에서 증가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건물, 토지, 장비 구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년 33억 달러에서 현재 47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렇게 최근 12개월 동안 현금 흐름이 11억 달러 증가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쿠팡이 과거처럼 현금을 태워가면서 무리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계적 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반복적으로 탄탄하게 창출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Q&A 섹션에서 공개된 다양한 정보들을 4가지 주요 요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LC,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CEO는 이 분야가 신속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전체 비즈니스보다 2배 이상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중소상인들도 쿠팡의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반품과 같은 물류 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FLC는 총 판매량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성장 여력이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대만에서의 쿠팡 성장에 대해서는 대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쿠팡의 가치가 과거 한국에서 제공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만 고객들은 쿠팡을 통해서 수백만 개에 달하는 한국 상품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한국 제품들 중 7%가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온 거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쿠팡의 교체 판매 진전에 대해서는 쿠팡 이츠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몇 가지 제공된 경영 지표들은 쿠팡 이츠에 참여하는 와우 회원의 수가 80% 증가했고 이런 와우 회원들의 이츠에서의 지출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츠의 참여도는 와우 회원권의 유지율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아직도 와우 회원의 상당수가 이츠에서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은 이미 다양한 AI 기술들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로켓 관련 기능, 검색, 광고, 고객 서비스 및 물류 인프라 관리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 효율성을 계속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팀과 다양한 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뉴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쿠팡 플레이가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젊은 고객들의 유치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쿠팡 플레이는 다양한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에 뒤처져 있었지만 이제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티빙에 이어서 2번째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팡의 로켓 럭셔리 출시를 시작으로 마켓 컬리와의 뷰티 시장 경쟁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로켓 럭셔리는 다양한 고급 뷰티 브랜드들,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 맥, 바비 브라운 등의 16개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을 쿠팡이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컬리와 쿠팡의 이런 뷰티 시장의 격돌이 다음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로써 쿠팡에 대한 2분기 성적 업데이트를 마치겠고요. 향후에는 쿠팡의 가치평가 모델 결과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